경기대학교 미술디자인대학원 미술치료학과 08학번 정아롱입니다.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예술심리치료학과 15기 김희덕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치료사 아롱입니다. 미술치료대학원 진학에 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입학 시즌이 다가오죠. 졸업생들이 경험한 미술치료대학원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며 그 궁금증을 풀어가 보려 합니다. 미술치료대학원은 특수대학원에 속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대학원의 신입생 모집은 매년 1회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1학기, 2학기, 연 2회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학과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라면 미술치료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김희덕 미술치료사이고요. 김희덕 예술심리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 마음 레시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음톡톡 교실힐링이라는 그 GS 칼텍스가 후원하는 사업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대학원 진학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박승숙 미술치료연구소에서 수업을 한 2년간 듣다가 미술치료사에 대한 고민을 그 과정에서 좀 하고 미술치료대학원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자격증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두 군데 굵직한 협회가 있었고 운영이 잘 되고 있었지만 그래도 나라가 인정하는, 지금과 다를 바가 없죠. 나라가 인정하는 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대학교 안에 있는 예술심리치료학과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경지대학교는 서류에 붙었고 면접까지 통과를 해서 이제 입학하게 되었죠. 일단은 그 입문이 저한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지대학교는 3가지 전공 학과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 때는 미술치료하고 표현예술치료 이렇게 2개로 구분한 전공학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표현예술치료에서 미술동작치료가 빠져나와서 3개의 전공학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말은 3가지 매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다는 이점이 있죠. 그래서 미술치료사인데 표현예술심리치료에서 하는 매체를 경험하고 내가 표현예술심리치료로 있는데 여기서 미술치료가 좀 아쉽다? 미술치료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이런 다학제 간의 그런 학문을 되게 폭넓게 접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었어요. 경기대학교 미술디자인대학원 안에 있는 미술치료학과였어요. 지금은 그 학과가 없어졌어요. 경기도는 없어졌고 서울 충정로에 있는 경기대 대체의학대학원에 미술치료학과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하나 장점 중에 하나는 본원에서 있었기 때문에 정말 선생님 캠퍼스가 너무 좋았어요. 잔디밭도 막 좋고 운동장도 쫙 깔려있고 공기도 너무 좋고 건물들도 되게 예뻤고 그래서 우선은 캠퍼스의 낭만을 대학원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게 경기대학교의 좀 매력이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거기가 장학금 제도가 좀 좋아요. 지금도 제가 최근에 경기대 대체의학대학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전히 다양한 장학금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대학원을 갔을 때 1학기 때 좀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성적 장학금 받았거든요. 그리고 3학기, 4학기 뭐 이때쯤에는 과대에서도 좀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장학금 제도가 있다는 게 또 저희 학교의 강점? 그 앞에 역사가 길지 않았었어요. 미술치료학과가. 제 앞에 선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한 기만. 그래서 그 선배들이나 혹은 교수님들이 되게 좀 열의가 넘쳤어요. 되게 잘 뭉치기도 하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뭔가 시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학교에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동료, 선배, 그리고 교수님이 되게 잘 어울렸던 거. 얘기만 들어도 되게 신선했고 모두 새롭게 시작하는 딱 그 기분으로 똘똘 뭉쳤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대학원 진학을 위한 과정들 어떻게 이루어지는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입학 전형을 보면 우선 서류가 있고 그리고 구술 면접. 서류에서는 입학 원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연구 계획서 이런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 제출하게 되고 거기에서 합격을 했었는지 그건 좀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수험 번호를 받아서 면접일에 가서 면접을 보게 되는 게 일반적인. 저는 그때 몇몇 학교들을 지원을 하면서 제일 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연구 계획서였던 것 같아요. 이 연구 계획서를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이름 자체가 멋있지 않아요? 연구 계획서? 무서운데요? 뭔가 내가 되게 똑똑해지는 느낌, 뭔가 가서 연구를 엄청 할 것 같은 연구원의 느낌이 나서 전 그게 되게 힘을 많이 실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학과 생활을 되게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점이 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연구계획서 쓰려고 진짜 도서관 많이 다녔었거든요. 이전에 졸업한 미술치료사들이 어떤 연구들을 했는지 논문 찾아보고 그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있잖아요. 저 그게 너무 연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입학할 때 그 연구계획서에는 그 내용으로 연구계획서를 쭉 작성을 했는데 졸업할 때는 다른 대상과 다른 주제로 졸업을 했죠. 근데 면접 봤던 거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요. 저희는 엄청 지원자가 많았었어요. 저희 학교에는. 그래서 경쟁률이 좀 센 편이었고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앉아서 면접을 보셨어요. 어떤 치료사가 되고 싶냐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치료사가 되고 싶다 떠듬떠듬 얘기했고 그거를 그냥 지켜보시고 그리고 뭔가를 적고 전 나온 것 같습니다. 미술치료에 대한 아주 전반적인 큰 질문을 하셨어가지고 되게 당황했는데 그래도 배웠던 거를 막 짜집기 해서 얘기했던 기억은 있어요. 긴장감이 너무 높았고 굉장히 큰 어르신 앞에서 아주 작은 내가 조금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게 부담이 됐었고 그랬지만 그냥 해냈다는 그 마음에 그냥 나왔던 기억이 있네요. 대학원에 다양한 교과목들이 있잖아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나는 재밌었던 수업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임상 실습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을 때가 아닌 시점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개론 수업 그리고 다른 타 매체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심층심리 관련된 수업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 수업을 좀 많이 들었고 흥미를 되게 많이 가졌고 그래서 이제 후반 학차 한 5학차, 4, 5학차 때는 그때 이제 임상 실습을 좀 하고 있었으니까 임상 감독 수업을 좀 중점적으로 들었어요. 재미있었던 그냥 일화인데요. 그 방선선 교수님이 하시는 집단치료 수업이 있었는데요. 그 교수님의 그 수업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진짜 신의 손으로 클릭하지 않으면 그 수업을 들을 수 없다는 되게 전설적인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평소에 이게 좀 강해가지고 그 집단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좋았고 그때 그 되게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집단치료에 대한 공부를 되게 지금까지 쭉 연결해서 물론 이제 박승순 선생님이란 또 강력한 집단치료 교육을 하시는 분이 또 제 곁에 있었기 때문에도 그랬지만 어쨌든 그 박은선 교수님의 그 수업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쳤고 굉장히 재미있었고 저는 이 치료 관련된 수업이 뭐가 매력이냐면 교수님들이 그렇게 따뜻하게 지지해줘요. 그 맛의 수업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래치료 수업은 그 김진수 교수님이 하셨었는데 이제 융 분석을 하시는 분이었고 얼마나 그 분석 심리학적으로 이제 해주셨겠어요. 근데 한번 자기가 그 모래치료를 받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때 뭐 제가 무언가를 막 이 모래치료 그 위에 모래 안에다가 막 담고 그때 저에게 막 이렇게 해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되게 강렬하고 너무 좋았던 기억으로도 갖고 있어요. 그 전임 교수님 그리고 학과에서 밀고 있는 어떤 커리큘럼 안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취하고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뭔가 하나씩 던져줬던 그 기억들이 있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두고 이제 10년 정도 일을 할 때마다 그때 그 교수님 하는 말씀이 딱 떠올라요. 저희는 720시간 임상 시술을 하고 10시간 자기 분석하는 과정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10회기 정도의 개인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때도 이제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제 기른영 교수님 그리고 남희경 교수님 이제 두 분한테 받았는데 그때 저한테 하나씩 굉장히 선물같이 준 게 있어요. 아직까지 간직하고 살고 있는 그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미술치료사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학생에게 중요한 것들을 잘 찾아주고 선물해주고 그런 것처럼 느껴져서 좋다, 되게 따뜻하다. 네. 논문 쓸 때 너무 제가 고생을 했는데 근데 논문 쓰고 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계속 넘지 못하는 어떤 산 같은 게 있어요. 연구 방법론. 이거는 쉽게 선택하는 과목은 아닌데요. 내가 미술치료사로 내 일을 잘 알리고 싶다. 그럼 이거 꼭 들어야 됩니다. 보고서 쓸 때도 고퀄로 쓸 수 있고요. 학회지에 내 임상에 대해서 쓸 수 있어요. 학교에서 가장 또 기본 수업 중에 하나,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미술치료 개론이잖아요. 저는 이제 협회에서 공부를 할 때는 협회 교수님들이 하나하나 자세히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대학원을 갔더니 그 각자 파트 하나씩 맡아서 싹 다 공부해와가지고 발표하고 동기들한테 설명해주고 질의응답 받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 맡은 파트를 공부를 하니까 정말 숙지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기억나는 수업 1학기 때 처음 들었었던 미술치료 개론이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연결되어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색채 심리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시거든요. 교수님의 연구소에 가서 이제 공부를 좀 하면서 색채 심리에 대한 관심이 생겼었고, 미술 치료와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약간 결이 다르다고 저는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색채 심리라고 하는 분야가. 그래서 그 공부를 했던 게 되게 큰 수학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이코 드라마를 대학원 가서 처음 경험해봤어요. 정말 임팩트가 강하고, 그래서 뭔가 이런 개운함, 카타르시스 이런 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되게 힘든 작업 중에 하나가 사이코 드라마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는데, 또 수업을 하면서 동기들이랑 껴안고 울고 정말 끈끈하게 했었던 수업 중에 하나가 사이코 드라마 수업이어서 그것도 되게 재밌게,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기억나는 과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대체의학대학원이라고 하는 그 대학원 안에 미술치료 학과가 있더라고요. 잠깐만 제가 홈페이지를 좀 볼게요. 그 미술치료 전공뿐만 아니고 식품치료 전공, 스포츠 재활치료, 동물 매개, 자연치유, 수기 동작 통합치료, 매체 테라피 이렇게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매력 있는 분야에 이런 전공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학원 생활하시면서 대학원 재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혹은 지금 졸업하고 보니까 이게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수업 안에서 자기를 계속 돌아봐야 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됐던 것들이 여기 안에서 제가 스스로를 뭔가 치유하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뭔가 감정적인 이제 높낮이가 조금 있어서 그런 게 이제 개인적으로 건드려지는 부분이 당연히 있으니까 그런 게 조금 힘이 들었고, 아쉬웠던 거는 임상 실습을 좀 더 많이 하고 들어갈 걸. 그러면은 임상 감독 수업을 할 때, 들을 때 제가 뭔가 임상 경험을 좀 더 풍부하게 가져가서 나눌 수 있었을 것 같다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고, 졸업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학교랑 끈이 자꾸 이제 얇고 멀어지니까 그런 게 좀 아쉽죠. 저희가 취업은 또 각자 해야 돼요. 내가 다시 치료사로 일어서는 데 있어서 내 스스로 움직여야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이제 붙였죠. 좀 더 그 루트가 선명했으면, 그리고 우리 후배들도 그 루트대로 자기의 자리를 잘 찾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그 미술 치료에서 일을 하는 게 저는 좀 쉽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계속 뭔가 바뀌고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빠르게 내가 움직여서 찾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때 대학이 좀 나서서 움직여주면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학교 선배들이 추진력이 좀 많으셨던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턴 자리를 앞서 좀 만들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서북병원에서 신경과의 인턴을 먼저 선배들이 개척해서 하고 있었고, 또 그리고 서울시 어린이병원 그쪽도 선배들이 시작을 하게 돼서 저도 그 다음에 서북병원에서 신경과로 인턴을 갈 수 있게 됐는데, 그거를 좀 잘 유지하고 또 후배들에게도 자, 이런 길이 있으니까 이런데 인턴도 한번 해봐, 또 새로운 길도 좀 만들어주고 할 수 있는 좀 추진력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아쉽기도 하고, 왜냐하면 대학원에 가서던 어쨌든 미술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실습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이 실습처를 알아보거나 시도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저희도 제가 생각해보니까 첫 임상도 다 이렇게 소개로 했었던 거거든요. 선배들의 소개. 그리고 뭐 보조치료사로 들어가서 접하게 되고. 그리고 근데 제가 선배로서 한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배들한테 그래도 기회를 많이 받았고 도움을 받았는데 전 한 게 없어가지고 우리 갑자기 미안하지? 만들어야겠어요. 굳이 우리 학교 후배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술치료 현장에 나올 예비 치료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우리 자리에서 잘 지켜주고 또 그들이 이런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또 해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게요. 해야겠네요. 미술치료 대학원 생활의 꿀팁. 저희가 수업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했잖아요. 뭐 학과 과정은 뭐가 있고 어떤 교수님한테 뭘 배웠고 이게 내가 뭘 얻었고 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냥 꿀팁의 내용은 그렇게 할게요. 주변 외적 그 환경과 네트워크 활용하기 뭐 이런 걸로 할까 봐요. 도서관이 새로 신축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대학원에 시간만 나면 가서 책이 뭐가 있는지 맨날 봤던 것 같아요. 그냥 도서관 가면은 그 미술치료에 관련된 책이 그냥 한 곳에 모여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이제 쭉 내가 그 어떤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탐색 가능하니까 그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열람실 활용도 쏠쏠했던 것 같고, 그때 논문 쓸 때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죠. 협회를 통해서 이제 자격증으로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할 수 없는 경험이니까 이거 충분히 만끽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많이 활용해라. 되게 지금 자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있으니까 그 교수님하고 계속 꾸준히 교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도 뭐 아까 언급했던 분들을
라고 이제 연락이 계속 되는 건 아닌데 늘 그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가끔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가서 여쭤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든든하게 지지받을 수 있는 지원군을 마련할 것, 그 끈을 계속 가져갈 것. 그리고 저는 저희 기수가 되게 15기가 유난히 친하게 잘 지내는 15기예요. 그래서 아예 단톡방이 아직도 있고 그들하고 교류는 계속하고 있는데 치료라는 일이 굉장히 외로운 일이에요. 근데 누구 하나 내가 지금 답답한 어떤 임상을 얘기할 수 있는 동료가 있으면 그거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정아랑 선생님이기도 한데 어쨌든 든든해요. 피어 비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피어 비전은 우리 안에서 할 수 있어요. 물론 슈퍼비전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늘 같이 피어 비전 안에서 임상도 나누고 내 시름도 달래고 우리가 뭘 하면 좋을지 머리도 모아보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활용해라. 그거 말하고 싶습니다. 학생이란 신분이 참 좋더라고요. 학생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고 학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 아까 말씀하셨던 도서관을 간다거나 이런 것들 이제는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생활을 즐기는 거 10분 공감했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대학원 생활 저는 그렇게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저는 사람들 인맥을 많이 넓힐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대학원인 것 같아요. 전 대학원을 갈 때 인맥을 생각하지 못하고 공부를 하러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맥을 좀 놓쳤던 것 같아요. 이 미술치료 대학원이 학부가 좀 무관하잖아요. 다른 타 전공을 했어도 지원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한 게 어찌 보면 좀 강점인 것 같거든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더 다양한 그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 교수님의 성향도 다르기도 하지만 교수님의 분야도 되게 달라서 또 그 교수님들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또 그 교수님들의 어떤 현장에 같이 동반해서 뭐 보조치료나 아니면은 뭐 관찰자나 어떤 그런 도움의 역할로 같이 가서도 혼자서는 절대 하지 못하는 경험들을 해볼 수도 있는 게 또 교수님들과의 만남이기도 하고 많은 인맥 그리고 진한 인맥 이런 것들도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대학원 꿀팁입니다. 그 인맥이 만들어준 기회가 얼마나 다양하고 넓은지 그건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혼자는 할 수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인맥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우리 명지대학교에 누를 끼칠까봐 걱정 많이 했는데 어쨌든 라떼로 이렇게 제 썰을 풀 수 있게 자리도 마련해 주셔서 이런 경험도 하고 후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깨닫기도 하네요. 좋아요. 서로 되게 좋아요. 거. 같이 영상 촬영에 동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라떼는 제가 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졸업생이 말하는 미술치료 대학원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하신 점 또는 공유하고 싶은 내용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